조계종 제15대 종정에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대종사가 추대됐습니다. 성파대종사는 봉암사 등에서 30안거를 성만한 수자이면서 불교 미술을 예술로 승화시킨 수행자로 명망이 높습니다. 한국 불교를 상징하는 불법의 표상이자 정신적 지주인 조계종 종정 스님이 새롭게 선출된 의미와 통합종단 후 종정예하의 면면을 짚어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문체부 캐럴 활성화 캠페인 논란과 관련해 정부 대처 방식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교계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고창 선운교육문화회관이 북카페 수익금으로 첫 장학금 전달식을 열어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전국 비구니회관 법용사 강당에서 제18회 수어사랑음악회 자비나눔 한마당 축제를 열어 장애인, 비장애인 간 화합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단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 권위와 지위의 종정예하에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대종사가 추대됐습니다. 봉암사 등에서 30안거를 성만한 수자인 성파대종사는 시조 시인이면서 그림과 도예, 오칠 등의 불교 미술을 예술로 승화시킨 수행자로 명망이 높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15대 종정에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중봉 성파 대종사가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추대 직후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과 함께 곧바로 조계사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대중들과 함께 삼기위와 반야신경 봉독 이후 향과 차, 꽃을 올린 후 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삼배를 올렸습니다. 이어 삼원장 스님 등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죽비에 맞춰 차례대로 새 종정예하에게 예를 갖추자 법당 안팎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성파대종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수행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겠다는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로 많이 하는 것보다 말과 행을 같이 하는 수행정신으로 앞으로도 소임을 임하겠습니다. 중봉 성파대종사는 조계종 종정을 지낸 월화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해 1960년 삼위계를, 71년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습니다. 대종사는 봉암사 등에서 30안거를 성만했으며 시조 시인이자 그림, 도예, 오칠 등에 있어서 예술을 수행으로 승화시키며 일가를 이뤘습니다. 특히 주석처의 삼천불전을 선방으로 만드는 등 밖으로는 문화포교, 안으로는 살아있는 부처를 만들기 위한 수행정진에 매진해왔습니다. 선방은 뭐 하려고 하는 거고 삼부처 만드는데 여기가 이제 삼천불전이거든. 삼천불전인데 이 법당을 갖다 부처님 좀 양보받았다. 조금 내가 다른데 좀 옮겨가 모실 거니까 좀 그리 알아달라고. 종정은 승납 45년 이상, 세납 70세 이상의 법계, 대종사이어야 하며 임기는 5년에 1회 한해 중임할 수 있습니다. 성파대종사는 문중에서 추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15대 종정 후보로 선두에서 함합형되며 기대를 모았습니다. 생명위기, 평화위기, 건강위기의 사회세계에 불조의 해명을 드리우사 청량한 감로의 법을 내리어 상계 화택의 불길을 꺼주시기를 바라며 현 종정 진제 대종사가 내년 3월 임기 10년을 회항함에 따라 15대 종정 성파 대종사의 공식 취임법회는 이에 맞춰 이뤄질 예정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종정은 한국 불교를 상징하는 불법의 표상이자 정신적 지주로서 불교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통합종단 출범 후 조계종은 어떻게 법통을 이어왔고 10년 만에 새로운 종정예하 선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합니다. 계속해서 정영석 기자입니다. 59년 전 통합종단으로 출범한 대한불교 조계종의 초대 종정을 지낸 효봉 대종사. 한 번 앉으면 엉덩이살이 방석에 들러붙어 진물이 흐를 정도의 치열한 수행으로 절구통수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수행자 표상으로서 승단 정화운동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 비구와 대처 간에 있어서 사실 그 주도권에 대한 그 경쟁도 있었는데 사회적 명분은 비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정이 지금과는 다르게 그 행정권, 종무행정, 행정권도 가지고 있었고 종단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대 종정을 역임한 청담 대종사는 격동기 한국불교 정화운동을 총지휘했던 선각자이자 시대의 큰 어른으로 손꼽힙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아보자는 봉암사 결사를 이끌었고 현재의 청정교단을 건설하며 조계종단 재건의 주역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인욕, 자비보살로 유명한 고암 대종사는 3, 4대 종정을 지내며 종단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직접 청와대를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을 면담하며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 제정을 위한 당위성을 설명한 일화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좌선한채 열반에 든 조계종 5대 종정 서홍 대종사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으로 존경받습니다. 신군부와 12.7 법난 등으로 불교가 위기에 처했던 1981년부터 1993년까지 6, 7대 종정을 역임한 성철 대종사는 철저한 구도정신과 청빈한 삶을 몸소 추구하고 가르쳤습니다. 총무원장 중심제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총무원장 중심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성철 스님을 비롯한 원로 스님들께서 종정 중심제를 주창하셨고 80년대 잠시 그런 종정 중심제의 운영 체제가 유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조계종단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지위를 가진 종정은 8대 서암대종사, 9대 월화대종사, 10대 해암대종사, 11, 12대 법전대종사, 현재 진제대종사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조계종 출가자들에 대해 완전하고 보편적인 최고의 권위를 갖는 종정예하는 각종 교실을 전파하는 임무도 맡습니다. 지금은 이제 확실히 종정예하께서는 신성을 상징하고 또 종신적 지도자로서의 자리매김이 확실히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에 대한 정신적 위로와 안정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 그런 정신자적. 이처럼 권한과 직무가 막중한 만큼 그 힘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한국 불교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러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항상 동체 대비 사상으로 지금 호국 불교 사상을 앞으로도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700년 역사의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 종정예하는 국가와 종교를 초월한 정신적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 논란과 관련해 잘 정리된 건 아니라며 정부 대처에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캐럴 관련한 부분에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장관이 만났고 정리가 좀 잘 된 것 같다는 방정균 수석의 말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원행 스님은 열흘 전 몇 분이 만나 간담회 형식으로 풀어보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정부 대응을 두고 이처럼 미진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행 스님은 전통사찰 문화재 지킴이들의 문화재 보호 업무가 탐방객 급감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문화유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교편향 불교왜곡범대책위원회 사무처장 해일 스님은 문체부 장관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 대책위의 입장이라며 캐럴 활성화 캠페인 사태가 진행형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정균 수석은 정부에서 캐럴 활성화 캠페인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며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주에 캐럴 관련 부분도 좀 약간 혼선이 좀 있었는데 장관께서도 만나 계셨고 정리가 좀 잘 된 것 같아서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정리가 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또 이해를 해. 지난 10월 26일 숙환으로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 49제 막제가 경기 파주 검단사에서 봉행됐습니다. 49제는 노 전 대통령 장남인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 등 유족 위주로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검단사는 노 전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은 없는 사찰이지만 5일간의 국가장을 마친 노 전 대통령 유해가 안장되기 전 한 달 이상 임시 안치됐던 장소입니다. 한편 어제는 유족이 참석한 검단사 49제와 함께 대구 동화사에서도 회주 의현 스님 등이 참석한 별도의 49제 막제가 봉행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교계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불교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에선 선운교육문화회관이 북카페 수익금으로 첫 장학금 전달식을 열어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전달식을 한 선운교육문화회관의 선운장학금. 이날 장학금은 관내 14개 중학교 학생 19명과 청소년 31명에게 장학금과 문화상품권 등 1,00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선운장학금은 고창 선운교육문화회관의 운영법인인 단마협동조합이 북카페 단마의 수익금 일부를 1년간 적립해 모았습니다. 단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세계 공통어로 선운교육문화센터 초대 관장을 맡고 있는 법만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보다 더 나은 학습 환경에서 공부하고 또 자신만의 그런 개성을 좀 잘 개발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장학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운장학금은 학업 수준이나 가정 형편보다는 평소 봉사와 선행으로 모범을 보인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뭘 잘해가지고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됐으니까 학교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더 사이좋게 지내고 이제 부모님에게도 효도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선운장학금은 학생들이 종교와 관계없이 학교의 추천만으로 선발해 지역 포교의 또 다른 지향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만 스님은 평소 지역과 더불어 발전하는 사찰의 새로운 공동체 정신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공동체 정신은 지역사회의 불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법만 관장님께서 자식 농사를 잘 짓는 이 사람 키우는 고창을 위해서 이렇게 장학제도까지 만들어 주시니까 이제 선운사가 우리 국민들께 나눔과 봉사, 자비, 자리이타의 정신을 국민 정신으로 가르치는 그런 모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군수로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마협동조합의 선운장학금은 앞으로 장학법인을 설립,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 조성에 사부대중의 힘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장학금 전달식에 앞서 불교 환경전대 한혜령 강사는 환경인문학 강의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전국 비구니회관 법용사 강당에서 제18회 수어사랑음악회 자비나눔 한마당 축제를 열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화합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방역규칙을 지키며 소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일부 후원 행사는 전 동국대 이사장 법산대종사의 축사와 연화원 대표 혜성스님의 인사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불교책 전달식, 장학금과 자비햇살 전달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혜성스님이 오늘날까지 88년부터 오늘날까지 소화를 익히면서 노래하면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깨달음에 부처님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향기를 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수화사랑음악회는 우리들의 자비의 마음이 천리말리 울려 퍼져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기를 발언하며 시작한 행사로 올해로 벌써 18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2부 음악회에선 상명대학교 뉴미디어 작곡과에 재학 중인 한우리 양의 피아노 연주를 시작으로 탤런트 김경애, 전원주 씨의 노래 공연, 국악인 남상일 씨의 아리랑 연곡 등이 펼쳐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부산 지역 포교사들이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불법 홍포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전진대회와 함께 단장 2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스님과 포교부장 선업스님, 부산지역단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범어사 포교국장 해륜스님과 지역 포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12대 신임단장으로 취임한 송재린 포교사는 포교사단과 교구본사, 각 사찰과 소통을 강화하고 한국불교의 희망이 포교에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범해스님은 치사를 통해 방역수칙 강화로 현장 포교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전법 활동과 불법 홍포에 매진해온 포교사에게 감사하다며 화합과 소통을 중시하는 포교 정책으로 포교사단과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금정중학교 학생 4명에게 각 50만 원의 장학금을, 동국대 학생 1명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고 11대 임원과 팀장, 부부 포교사 등에게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천태종 무학산 사막사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통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들을 기부하며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발언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 해운구에 자리한 사막사 신도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한켠에서는 양념을 준비하고 다른 한켠에서는 김장 속을 치대고 포장을 마친 나눔 김장들이 쌓여갑니다. 올해는 1000포기의 김장과 쌀 150포를 준비했습니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 사막사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나누는 기쁨과 함께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이 따뜻함을 나누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마산 해운구청에 기부했습니다. 선인과 신도들이 십시일반 보시한 것으로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발언했습니다. 우리 사막사에서 실시하는 김장 나눔 행사에 김장 1000포기, 쌀 150포대, 마스크 6만 장을 우리 요즘 코로나 시대와 오미크론 확산에 우리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스님을 비롯한 신도에서 마련했습니다. 사막사의 이번 김장 나눔과 방역 물품 기부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부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막사에서 만든 김치 드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경남 김해 봉화산 정토원이 13년째 김장 나눔을 펼쳤습니다. 봉화산 정토원은 봉화산 들녘에서 직접 키운 배추 등을 수확해 절인 뒤 경내 일원에서 신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1,500포기의 김장을 담갔습니다.
이번 김장은 내년 한 해 사찰에서 먹을 것뿐만 아니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500포기가 포함됐습니다.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려운 가정, 우리 특히 소년 소녀 가장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봉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 정토원도 올해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신도님들 감사합니다. 봉화산 정토원은 매년 연말 김장 나눔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김장은 김해시 진영읍 사무소를 통해 지역 내 소년 소녀 가정, 경로당과 복지관 등에 전달됩니다. 울산 벽서남이 동지를 맞아 9년째 팥죽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벽서남은 지난 11일 울산 북구 호계역 광장에서 이동건 북구청장과 박대동 전 국회의원, 사단법인 야단법석 회원 등이 동참한 가운데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동지 팥죽 3,000그릇을 전했습니다. 벽서남 주지 혜진 스님은 동지 팥죽 나눔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해는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한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건 북구청장은 따뜻한 동지 팥죽 나눔으로 구민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온기가 북구 전체로 퍼져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종로 지역의 주민과 어르신들을 위한 온라인 노래 경연대회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가 시상식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 종로구가 주최하고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모두 55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예선과 본선, 투표와 심사, 시상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본선 진출자 12팀의 공연 영상은 복지관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고 참가자들은 우쿨렐레와 기타 연주를 선보이거나 춤과 함께 가요, 민요 등을 부르며 가창 실력을 뽐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8천여 회, 투표에는 87만여 명, 응원 댓글에는 200여 명이 참여했고 1등의 영예는 60세 이상 선배 부문의 김응순 씨, 60세 미만 후배 부문에는 홍서연 씨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은 각종 디지털 문화유산 데이터 100만 건을 구축해 순차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디지털 문화유산 데이터가 게임, 영화, 웹툰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발굴 작업을 지속하고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 사회적 기업 54곳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된 기업을 보면 지역 문화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과 은퇴 선수나 관련 경력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기획 지원하는 기업 등입니다. 아시아 도자 문화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국립광주박물관이 아름다운 고려 청자들로 꾸민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전국 국립박물관과 유관기관이 소장한 도자기 중 다구와 주기를 엄선해 선보이는 특별전, 고려음 청자에 담긴 차와 술 문화를 내년 3월 2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4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